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통합하는 과정의 네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요 내용이 일과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우리 물리학 1에 보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에너지와 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내용에는 일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열과 역학 과정이 되겠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열 기관과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포함될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이번 영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하고 물리학에서 다루는 일이 그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생계활동. 물론 이거하고 다르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물리학에서는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보면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물체에 전환되어 나타나거나 에너지가 물체로부터 전환되어 나올 때를 말한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일이라고 하니까 뭐와 뭐는 뗄 수가 없는 거냐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에너지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에너지는 간단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매번 강의를 하면서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QR 마크를 이제 찍으면, 이 위키피디아에 길게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이제 물리학에서 일은, 일은 에너지이다. 무슨 에너지냐면, transferred to, 전달하거나 또는 오브젝트로부터 전달을 받는. 이제 전달을 하거나 from은 이제 전달을 받는 그런 거다. 뭐를 통해서? 뭐야? via the application of force along displacement.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변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데 어떤 변이가 뭐예요? 어떤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동하는 거를 따라서 힘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얘기들도 써 있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it equals the product. 곱이다. 뭐의 곱이냐면 힘과 힘을 우리는 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 그리고 이제 힘의 크기, 그리고 디스턴스. 힘의 크기죠. 그죠? 벡터량 중의 크기. 그리고 디스턴스. 이 움직인 거리의 곱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포지티브 플러스 1과 네거티브 마이너스 1이 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리고
그 플러스 1은 무엇이고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1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의 정의로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체인데 이제 이 물체가 강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강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했을 때 찌그러지거나 그러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강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물체의 일을 하였다. 그러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이 힘을 가해서 뭐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 일의 양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를 일은 W라고 표시했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다. 여기에 이제 가정되기를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그런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벡터적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한데 우선은 같은 방향이다. 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량의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힘 F로 이렇게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얼마만큼 끌고 가냐면 이와 같이 M인 물체를 S만큼 이렇게 거리만큼, 요 거리만큼 이렇게 끌고 갔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냐면 이와 같이 W는 여기 F 곱하기 S만큼의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이죠. 뭐 계산하는 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단위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의 단위는 많이 쓰는 것이 이와 같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1줄이라고 하는, 뭐 1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2일의 단위가 이만큼이니까. 근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부터 힘의 단위가 뭐예요? 여기 힘의 단위가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거고 거리의 단위는 메타죠. 그러니까 여기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을 가지고 1메타를 갔을 때 1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뉴턴 메타,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주라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다른 단위들로 바꿀 수는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뭐 메타 이런 건데 힘이라고 하는 단위를 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뉴턴의 제2법칙에 F 이퀄 MA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힘은 M이 뭐예요? 질량이죠. 그러면 뭘 곱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하고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속도죠. 그죠? 가속도는 메타파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었으니까 뉴턴 대신에 이거 갖다 쓰고 여기 메타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메타파 세크 제곱에 이거 제곱하면 이런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이 1줄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일의 정의로부터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걸로부터 단위는 뭐다? 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 일의 부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의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제의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벽을 계속 힘 F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사람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데를 힘을 계속해서 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하지? 일의 양이 0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벽이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이동거리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마찰력이 없는 미끄러지는 그런 얼음판 위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쭉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힘이 0인데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도 힘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의 부호니까 1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는 F 곱하기 S 해서 얘가 플러스 2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이렇게 생긴 거를 힘을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이동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S라고 했다.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뭐예요? 그걸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드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플러스인 경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많은 책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여기서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개가 이렇게 있어요. 개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게 하니까 여기다 개 이제 개 목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요. 개는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힘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일, 개가 한 일 말고 사람이 한 일은 이동은 어떤 쪽으로 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다녔냐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은 뭐 이동은 이쪽 방향으로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을 했다 하는 그런 예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벡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스칼라량으로 힘의 방향하고 물체 이동 방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W 이퀄 FS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하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다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걸 다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질량 M인 물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여러분들 앞에서 생각을 할 때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줄거리를 이렇게 가더라도 아무튼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종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생긴 벡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D라고 하고 어떤 경로를 가도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질량 M인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얘가 벡터예요. 벡터. 뭐 다른 데를 거쳐서 와서도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하게 할 때, 뭐 계단 모양으로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생긴 M인 물체를 힘을 가하기를 요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가했어요. 벡터예요, 얘도 벡터. 그러면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하고 요 힘의 벡터의 각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면 각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얼마만큼의 각도냐면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만큼의 각도를 쓸 수가 있다. 이때 이제 F하고 요 S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 일은 벡터, F 벡터하고 S 벡터에 이렇게 쓰는 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죠. 벡터의 스칼라 곱. 그 벡터의 스칼라 곱은 그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벡터가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까 봐서 이렇게 쓰면 A 도트 B 하면 뭐가 나와요? 스칼라량이 나오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하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거에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러고있죠. 또 다른 그 벡터의 곱이 뭐가 있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에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벡터량이 나오는 거죠. 얘는 스칼라량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요 스칼라 곱을 쓰기 때문에 지금 요거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꼭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강의했던 맨 앞에 그 물리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벡터이고 이거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렇게 스칼라 곱이니까 힘의 크기 곱하기 S 이거의 크기 곱하기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거 세타만큼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우고요. F의 이제 크기, 힘의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스터 변이 벡터의 크기하고 두 개 이루는 각도. 지금 같은 경우에 세타만큼이죠.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양을 하면 얘가 무슨 양이 되냐면 스칼라량이 되고 그 스칼라량이 이제 1의 양. 몇 줄이다 하는 그런 일의 양이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타가 0도다. 세타가 0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하고 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 세타가 0도라고 한다면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그 스칼라량으로만 생각했던 W는 FS라고 하는 수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힘의 방향하고 이제 이동하는 방향이 같을 때, 그때는 세타가 0도이다. 자, 세타가 90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90도. 90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빨간 그 힘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그 힘을 주는 방향이 90도라고 한다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죠? 그렇죠. 0이죠. 0. 0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다를 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구심력, 원심력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타가 180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세타가 180도니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동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 180도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1은 W는 마이너스 F S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마이너스 1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개 목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끌어당길 때 이제 이동하는 거하고 그 끌어당기는 힘이 반대인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 벡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 일을 생각을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벡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벡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벡터 곱을 한번 생각을 공부를 하고 나서 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힘과 일의 관계. 힘은 뭐예요? F가 힘이었고 일은 뭐예요? W. 그러니까 힘과 일이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자, 한번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힘이 가해지기를 아까 힘과 일의 관계는 이런 거였죠. W는 F, S다. 그러니까 힘과 일의 관계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뭐 S하고 이렇게 이동 거리니까 이동 거리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얘가 힘이 불규칙적인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힘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막바로 곱하면 되는데 불규칙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가 가로축이 X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X축으로 돼 있는데 요 X축으로 돼 있는 것이 이동하는 그런 경로예요. 이동 경로. 이동 경로이고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이 이 파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에 따라서 힘이 다 다르다. 그러면 막바로 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뭐 일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잘게 잘게 쪼갰어요. 여긴 뭐 우리는 미분이나 적분 개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게 잘게 쪼개죠. 어떻게 잘게 잘게 쪼갰냐면 이와 같이 잘게 잘게 쪼개서 어떤 점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구간에서 한번 봅시다. 요 구간에서 1은 이 점에서의 힘 요만큼 하고 힘 요만큼의 힘이라고 하고 이동은 얼마만큼 했냐면 이렇게 와서 델타 X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힘하고 델타 X 곱한 것이 요 면적만큼 일을 한 것이다. 그거를 잘게 잘게 쪼개서 계속해서 더해 가는 것이 우리는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분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힘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의 면적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W는 fx, 이게 변하는 이런 값을 이제 함수로 이렇게 써서 fx, dx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이니셜 포인트부터 파이널 포인트까지 xi에서 f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과 일의 관계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가한 그런 것들에 이동하는 쪽으로 그 적분을 한 면적을 구한 것이다 하는 그런 관계를 찾은 겁니다.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 시스템에다가 혹은 이제 물리적인 개라고 하지요.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우리는 앞에서 일을 할 때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도 똑같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등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런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단위의 줄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와 같이 칼로리, 와트시,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값이 얼마만큼의 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1칼로리는 4.2줄, 그리고 1와트시는 3600줄, 1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제 우리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 공학을 할 때 이제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었죠. 그죠? 에너지 준위.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 사이에 차이가 몇 일렉트론 볼트다 뭐 반도체 실리콘이나 저만륨 같은 경우 요 에너지 준위 사이가 몇 일렉트론 볼트다 뭐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줄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로 한번 알아봤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위키피디아를 한번 가서 이렇게 찍으면 우리 위키피디아에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성질은 어떻게 된 거냐면 트랜스퍼 투 바디 어떤 물체에다가나 혹은 어디에 피지컬 시스템 물리계에다가 뭐를 전달하는 그런 정량적인 양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량적인 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어떤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거냐면 일의 형태, 일의 형태로 인식되거나 혹은 히트, 열, 그리고 빛, 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런 것들이 일의 형태로 이렇게 가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전환이 될 수 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제 전환이잖아요. 전환이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conserved quantity. 그래서 보존되는 양이다. 보존력. 우리 나중에 이제 보존력,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에너지, 여기 더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 하는 것에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converted in the form에서 이게 이제 그 변환될 수 있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 에너지, 빛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들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뭐를 많이 써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한글로 많이 쓰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영어에 익숙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 집어넣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정의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가 일과 에너지죠. 그리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그 에너지하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으니까 에너지하고 일은 같은 차원을 갖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봤듯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에너지들이 이제 보존된다. 그리고 뭐 어떤 거를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예시로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M1이고 속도 이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M2라고 하는 물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 있어서 뭐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놔두면 얘는 가만히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질량이 M1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를 해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 이제 뒤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도 있는 것처럼 2분의 1 M1 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M2에다가 뭐를 전달해요? 그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갖다 전달을 합니다. 이 전달하는 과정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였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M2라고 하는 요 물체에다 갖다가 일을 해주면 이 일을 해주면 이제 그 일이 어디에 요 용수철이 뭘 갖고 있어요? 탄성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탄성력을 갖고 있으니까 탄성력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탄성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탄성력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누르면서 어떻게 돼요? 질량 M1 물체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이게 탄성력이니까 용수철은 더 이게 꽉 압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드디어 정지 상태에 됐습니다. 정지 상태가 되면 어때요? M1이라고 하는 물체는 속도가 0이고 M2라고 하는 물체는 이제 이 탄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 최대값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요 값이 이제 어디에다가 다시 일을 해주는 거예요? M1이라고 하는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일 해준 거가 뭘로 또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하고 에너지가 서로 이제 다른 것들로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뭘 해요? 지금 번개를 치고 있죠. 이렇게 번개를 치는데 얘가 번개 치는 그 에너지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엄청나요. 500 메가줄. 메가면 우리는 10의 6승이죠. 그죠? 10의 6승 줄을 갖고 있는 500곱, 500에다가 10의 6승이니까 이제 여기 0 두 개 있으니까 10의 8승이 되겠네요. 그죠? 10의 8승 줄 정도 되는 그 전기적인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걔가 이제 번개를 치게 되면 converted into 변환되기를 뭘로 변환되냐면 이제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데 대부분 뭘로요? 빛 에너지. 그리고 사운드 에너지, 그리고 서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환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형태들로 이렇게 다 변환이 돼서 그 에너지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존된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고, 요거 말고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어떤 그 물체가 움직이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M만큼 갖고 있고, 속도가 V라고 한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고 EK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자승 이렇게 하고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진다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여기 그 위키피디아에 QR 코드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고 그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따다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다. 어떤 에너지냐면 이렇게 이걸로 기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다. 뭐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다. 키네틱 에너지다 하는 거고, 걔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it is defined as 해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일로 정의가 된다.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필요한 일이에요. 어디에서? 바디가 물체가 이제 주어진 매스를 가진 물체가 어디서부터? From rest to its state velocity. 그래서 뭐 re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때까지 그 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속도 V만큼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다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 해준 만큼이 뭐 얘가 갖고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갖고 있는 뭐다? 운동 에너지다. 그 양이 어떻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얻은 것은 그렇게 이제 그 과속을 해서 에너지를 얻은 것은 그 물체는 유지한다. 뭐를 유지해요? 키네틱 에너지를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유지를 하고 있다. 뭐가 없다면 그 스피드 변화가 이제 없다면 스피드 변화가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한다면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그 속도를 갖고 간다. 그렇게 속도를 갖고 가는 것을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상태의 스피드에서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속을 시켜야 되죠. 감속을 하려고 한다면 얘가 요 M인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얘를 감속을 해서 어디까지? 0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감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이요? 아까 가속할 때 여기 0에서 이렇게 가속할 때만큼의 일을 해서 0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the same amount of work is done by the body. 근데 요게 감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거 뭐예요? 어떤 물체에다가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개의 힘을 다 합친 거죠. 합칠 때 어떻게 합쳐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벡터량이죠. 그러니까 벡터적으로 다 이렇게 합친 그런 그 힘을 그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 꼭 벡터적으로 합쳐야 돼요. 그래서 물체에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일이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그 변화, 그게 이제 일이 얼마만큼하고 같은 거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쓴 게 뭐예요? 더블 넷 그러니까 알짜 힘으로 갖다가 한 일은 이게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얘도 키네틱 에너지인데 F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최종이고 얘는 이제 이니셜 그래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의 그 운동 에너지에서 시점의 운동 에너지를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빼면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운동 에너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일을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양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의 일이라고 해주면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이렇게 증가할 거고 음의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어떻게 유도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 정리는 우리 이제 그 스칼라로도 유도할 수 있고 벡터로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벡터로 유도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벡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먼저 보면 이런 얘기예요. F-이 뭐예요? F-이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힘 F1을 구하고 F1을 가하고 뭐 여기다가 F2를 가하고 여기다가 이제 또 뭐 F3를 이렇게 가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을 이렇게 가했다. 그러면 얘를 다 합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쳐야 돼요? 벡터 합성, 벡터적으로 이렇게 합한다. 벡터 합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벡터에서. 그래서 얘가 벡터량이에요. 근데 이 질량 M인 물체 요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죠?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일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얘는 이렇게 움직였건 상관없이 여기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생긴 이런 벡터량이죠. 그죠? 우리는 앞에서는 ds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dr이라고 하죠. 이렇게 벡터를 썼다. 그래서 dr이라고 하는 벡터를 썼고 얘를 여기 시점을 이니셜 포인트라고 해서 i라고 썼고 파이널 포인트 f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i 시점, 시작하는 전부터
끝나는 전까지 적분을 하면 앞에서 우리를 일을 얘기를 할 때 적분을 해서 면적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디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가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힘을 가지고 어디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 그것의 면적이 나오고 걔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써보죠. 여기 이제 F 요 nep 이렇게 쓴 것은 뭐예요? F는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에 의해서 ma죠, 그죠? ma라고 이렇게 가속도 쓰는데 가속도는 또 dv dt 그러니까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값을 요같이 dv d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dvdt가 fma니까 얘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유도를 할 때 뭐를 썼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mdv 놓고 이렇게 dr을 dt로 이렇게 나눈 값은 뭐예요? 여기 거리죠, 거리.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dv하고 얘도 dr을 이렇게 dt 이렇게 나누면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dv라고 하는 이런 양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dv하고 여기가 v 이러니까 이렇게 dv하고 v 도트 v 뭐 도트 프로덕트 이거 이제 오늘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값으로 하게 되면 v 제곱이 되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스칼라량이 되니까 막바로 그냥 mdv 얘가 v 제곱이라고 하는 스칼라 곱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2분의 1 mdv 제곱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얘 값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뭐 f에서 i 뺀 값이죠, 그죠?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분의 1 mvi 제곱이니까 얘는 최종에 갖고 있는 속도이고 얘는 운동 에너지, 얘는 최종 이제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차이. 앞에서 얘기한 걸로 생각하면 KF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KI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차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알짜 힘, F넷이라고 하는 게 해준 일은 뭘로 나타났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런데 그 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우리 그 앞으로도 이제 공부할 것들도 있고 그냥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힘도 있죠. 그 중력, 만유인력, 전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인력,冲력 등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이런 포텐셜 에너지는 물리계의 구성 물체들의 상대적인 위치.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어는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성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존력이어야 된다.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시작점과 끝점에 관계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존력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알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용수철이라든가 고무줄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탄성력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이 있는데 우리 물리학 1에서는
주되게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도 중력에 의한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반드시 기준 위치를 정하고 한다.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는 기준 위치가 뭐 지표, 지면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부터 기준 위치를 정하면 그 기준 위치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이고 스칼라량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포텐셜 에너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주되게 우리 쓰이는 중력 그리고 탄성력 이런 것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중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지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죠. 지면이면 이 지면 위에 뭐가 있어요?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장이에요. 이 중력장에 뭐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mg만큼의 무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무게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 얘를 여기로부터 요 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올리는데 얼마만큼? h만큼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면 여기 mg만큼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뭘 가해야 돼요? 힘을 가해야 돼요. 그죠? 힘. 그러니까 mg만큼의 힘을 가해서 h만큼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h만큼 올린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힘하고 거리.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을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mg만큼 가야 되고 거리는 얼마만큼 가요? h만큼 간다. 그래서 요만큼 이 질량 m인 물체를 이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냐면 mgh만큼의 일을 해줘요. 그럼 일을 해줬으니까 이 질량 m인 물체가 일을 해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죠. 어떤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이와 같이 EP라고 표시를 하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 기준면에서 H인 곳에 있을 때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얼마이다? EP는 mgh 얘는 킬로그램 중력과 속도 얘는 높이 미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단위는 이제 줄로 표시되는 이런 중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 여기 기준점을 이렇게 정했죠. 지표면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면을 어떻게 편리한 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MGH, 이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하는 게 MGH라고 하는 이 수식은 중력 mg가 일정하다. 중력 mg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즉, 우리는 만유 인력을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중력이 작아지죠. 그죠? 뭐 중력이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지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지구 반지름 R에 비해서 높이 H가 매우 작은 범위. 그러니까 우리 지구 표면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공위성 같은 거죠.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력 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예, 인공위성 같이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뭐를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만유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EP가 mgh다 하는 이러한 소식이 만족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가 mgh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비탈면, 이렇게 비탈면이죠. 이 비탈면에 M인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비탈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의 에너지하고 요 밑에서의 에너지 차가 있겠죠. 그 에너지 차가 얼마만큼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질량 M인 물체가 중력 가속도를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mg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이와 같이 Fg라고 표시를 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E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를 구하기 위해서 이 힘을 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의 힘하고 이런 방향의 힘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어디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 방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받는 힘에 이 밑으로 비탈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 힘은 얼마만큼인 거냐면, 그죠?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가지고 거리를 이제 따라서 내려가면 2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거리라고 생각할 거냐면 d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d만큼, 그러면 mg 사인 세타 곱하기 d만큼 한 것이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에 의해서 뭐를 했어요? 2를 했어요. 그러면 mg 사인 세타 d만큼의 2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만큼 생긴 거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면 D하고 H하고 한번 관계를 따지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D잖아요. D이고 H는 여기에서 따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D이고 요게 H니까 D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D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H죠. 결과적으로는 mgH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고 높이의 차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높이가 뭐예요? h만큼의 높이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오른쪽 그림은 왜 그린 거냐면, 만약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기를 비탈면을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는 경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로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것인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로에 관계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뭐 얘가 이렇게 비탈면이 이렇게 아주 그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세타만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임의로 되어 있는 경로, 이렇게 생긴 임의로 되어 있는 경로도 얘를 잘게 쪼개면 이와 같은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고 한다면 세타만큼씩이니까 뭐만 관계를 해요? H만 관계를 하죠. 그걸 다 합하게 되면 우리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그 높이만 높이만 관계하는 H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MGH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정리를 하면 중력이 하는 일, 여기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고 걔는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뭐만 높이의 차로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성력이 작용하는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활시, 그리고 고무줄, 그리고 용수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제 용수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용수철. 그런데 이제 그런 탄성력을 갖고 있을 때 이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탄성 한계 내에서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 탄성력을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성 한계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용수철일 경우에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용수철 길이가 X만큼 드러났을 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받는 탄성력 F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만족하는 거는 그 용수철의 이제 무게라든가 마찰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그 용수철이 이제 그 어떤 그 압축을 받거나 팽창을 받지 않은 평형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이제 느린 거죠. 느린 거. 그래서 여기는 이 파란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당기는 힘이고 당기는 힘. 그래서 당기는 힘이 요 늘어난 길이에 이제 비례를 해서 F 이퀄 KX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빨간 거죠. 여기 이제 탄성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탄성력은 거꾸로 생기는 거고 만약에 평행점에서 이제 용수철을 눌러서 압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탄성력은 이 거꾸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기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F 이퀄 마이너스 KX다. 이 용수철 K는 이제 용수철 상수이고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수철을 만든 재질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어지는 값이 되는 거고, 그 이제 마이너스 값은 왜 생긴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기는 힘하고 서로 반대. 당긴다고 한다면 뭐가 변형된 방향 X가 이 늘어나는 거죠. 이 늘어나는 건데 이 늘어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런 법칙을 후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수철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걸 만들 때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그 수식들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체의 위치의 변화에 따른 용수철에 의한 일, 용수철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 뭘 뜻하고 있냐면 여기 XI라고 하는 것이 이니셜 시작점이고요. 시작점이고 그리고 여기 XF라고 하는 것이 파이널 이제 끝점이에요. 끝나는 점인데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이 물체 M인 물체를 이렇게 끌고 이제 오는 거죠. 이 용수철에 매달린 걸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야 되죠. 근데 아까 보니까 당기는 힘이 F 이퀄 뭐였어요? KX였잖아요. 그죠? KX.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2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W는 F 곱하기 S 길이인데 지금은 여기 시작점부터 이쪽 점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있기를 XI라고 하는 시작점, 이 시작점 XI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끝나는 점 XF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힘이 뭐예요? KX죠. 그죠? KX니까 KX하고 KX하고 DX. 적분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W 1이 나온다. 그럼 적분하면 요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니까 뭐 당연히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XI에서 XF까지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 해서 끝점 그리고 시작점에서의 에너지 값들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러면 요거의 차이,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위치, 끝점에서의 위치하고 시작점에서의 위치 사이에 나타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 값이 끝에서의 에너지는 얘가 되는 거고 시작점에서 에너지는 얘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그 상대적인 값, 요만큼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EP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줄만큼. 지금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 상수가 k이고 길이가 x만큼 변형되어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한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xi에서 xf 이만큼 변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뭐 단위는 줄이고요. 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용어들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존력과 비보존력 하는데 여기 보존력이 있고 여기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보존력을 한번 보면 중력, 만유인력, 탄성력, 전기력 등과 같이 물체에 작용을 해준 일이 물체의 운동의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운동 경로와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 이제 보존력에, 그래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뭐를 공부를 했어요? 중력에 의한 거, 탄성력에 의한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걸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보존력이 어떤 경로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이제 실제로 잘 나타나는 것들인데 공기 저항력, 마찰력 등과 같이 물체에 작용하여 해준 일이 물체의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마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한 곳에서 이곳에서 이쪽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쳐간 거하고 바로 가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운동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이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리학 1에서 다룰 때는 이런 공기 저항력이라든가 마찰력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보존력인 경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가 이제 계라고 하는 시스템, 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계라고 하는 것이 관찰하고자 하는 우주의 한 부분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가지며 그 구성 요소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고립계, 닫힌 계, 열린 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solate system, 고립계는 isolate system, 닫힌 개는 closed system, 그리고 열린 개는 open syste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뭐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여기 이제
있는데,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렇게 개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거는 뭐예요? 빨간 거는 exchange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고, 파란 거는 뭐예요? exchange of matter. 그러니까 물질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빨간 거에 이렇게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그 고립계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질도 들어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closed system, 그 닫힌 개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이때는 빨간 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고, 뭐는 물질은, 다른 물질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를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열린 개.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는데 그런 보존을 할 때는 이런 고립되어 있는 개에서 물질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공부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고, 이 한 개 내에 있는 물체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앞에서 EK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만약에 중력장에 있다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했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죠. 그 두 개를 합치면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두 개 합친 거를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걸 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어떤 때 보존되냐면 주위의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고립계.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고립계, 닫힌 게, 열린 게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고립계,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질도 왕래를 못하고 에너지도 출입을 못하는 그런 고립계였죠. 그런 고립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중력이나 탄성력과 같은 보존력일 경우, 보존력도 무슨 말인지 얘기를 했었죠. 보존력이 뭐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만 한다. 그때는 어떻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중력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은 중력에 의한 에너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운동 에너지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걸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그 보존력일 경우에는 보존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력이에요. 중력인데 어떤 거냐면 여기 기준면이 있고 질량 M인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어때요? 요게 이제 m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v가 제로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고, 여기 이렇게 가다가 v1, v2 이렇게 가는데 제일 빠른 속도는 시간이 많이 지난 여기가 제일 빠르겠죠. 그죠? 제일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이만큼 높이 H만큼, 라지 H네요. 요 H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MGH였으니까 요만큼 MGH만큼 갖고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MGH만큼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요만큼이 돼요. 근데 점점 내려가면 뭐가 줄어들어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운동 에너지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용수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용수철의 평형점에서 이렇게 잡아 늘렸어요. 늘린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갖고 있겠죠. 갖고 있다가 x가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가 점점 작아지면 뭐 어떤 거가 커져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얘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값,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용수철의 평형점이고 변형되기를 느린 경우이고 얘는 이제 줄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많이 늘리면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이게 이제 그 kx 제곱 mv 제곱이니까 이 값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리고, 그리고 mv 제곱은 그 값이 여기 가서는 이제 끝에 가서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가 제일 큰 값이니까 이런 값을 가져서 이렇게 파란 것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포물선을.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그림처럼 일정한 값이다. 즉,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역학적 에너지 두 개 합치면, 운동이 두 개 합친 걸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요? 일정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쩌다?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고립계에서 중력이나 탄성력 같이 보존력일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비보존력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마찰력이 있고 공기 저항이 있는 비보존력일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 두 개, 고립계, 보존력, 이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거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한 거 어떤 점에서?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지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V1이 이렇게 돼 있고 H1이 돼 있으니까 이게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여기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합한 거는 이렇게 2라고 하는 지점, EP2, EK2, 그러니까 이거 2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니까 2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걸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게 2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죠? 요거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기 요만큼이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돼서 그 두 개 합친 거가 앞에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합친 거하고 2라고 하는 지점에서 합친 게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게 일정한, 이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아까 우리 생각을 했어요. 보존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고립계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존력이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얘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는 뭐예요? 비보존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중에서 이제 공이,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바꾸고요.
여기 공중에서 이제 공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열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열이 생기면 이 열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도 생기고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고 하는데 다 합치면 이렇게 이 열 에너지 하면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지면 근처에서 일정한 속도로 낙하한다.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고 한다면 질량 M인 물체가 계속해서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될 텐데 우리는 지면 근처에 오면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는 것은 고고의 뭐가 공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 공기 저항으로 이렇게 그거를 그 우리 낙하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체를 줄에 매달아 흔들어 놓은 물체의 운동이 이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공기 저항으로 언젠가는 멈추는 보존도 하지 않는 얘가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공은 운동장을 굴러가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하는 것들이 보존되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런 통합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